저혈당이 조금 있어서 지금은 괜찮아요. 하초코예요. 마시면 좀 진정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 설희연이라고 해요. 오늘 정식 당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서 왔어요. 실검에 오른 건 다 조작된 거예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추억하기 위해 이 가게를 여셨고 25년 동안 좋은 평판을 유지해 오셨어요. 이번 식중독 일은 그저 사고였을 뿐인데. 설희연 씨, 말씀하신 할아버지는 누구이며 본인과는 어떤 관계죠? 할아버지 성함은 방철원이에요. 정식당의 사장님이시자 제 후원자세요. 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가난한 학생들을 후원해 오셨는데 저도 그중 하나예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전 미림사범대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여길 찾아오신 건 법원에 소송을 건 손님 때문인가요? 맞아요. 할아버지께서는 원래 보상을 해드리려 했는데 손님이 이때다 싶어 합의금으로 말도 안 되는 액수를 불러서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같이 바델 변호사 사무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장님을 고소했어요. 할아버지는 이 충격으로 심장병까지 도질 지경이세요. 하지만 바델 변호사 사무소의 행동 때문에 변호사에 대해 반감을 갖고 계셔서 절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세요. 하지만 당장 다음 주 수요일이 재판인데 변호사 없이는 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정말 어쩌죠? 알겠어요. 노바다라고 맛집 투어 판매 매니저예요. 맞아요, 그 앱이에요. 원래는 아무 상관 없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노바다가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맛집 투어의 홍보 서비스를 팔려고 엄청 괴롭혔어요. 영감님, 이 식당 음식에 독이 들었던 게 사실인데 진짜 재판까지 가시려고? 괜히 돈은 돈대로 들고 식당 이미지는 되돌릴 수 없을걸?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 맛집 투어 홍보 서비스를 써보시라니까. 그럼 고객들 고소 취하도 시켜주고 평판도 세탁해드리고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해드릴게.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이슈에 연루된다는 건 상장하는 데에 리스크가 커지죠.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네요. 노바다가 식당을 찾은 건 개인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맛집 투어의 공식적인 뜻을 전하기 위해서인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회사가 원래 깨끗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노바다가 할아버지를 찾아온 게 처음도 아니었고요. 지지난주 금요일 점심이에요. 내 마누라가 여기서 동료들하고 점심을 먹은 뒤로 구토랑 설사가 멈추지 않아. 틀림없이 이쪽 식자재에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정식당은 무슨... 내가 봤을 땐 죽은 물고기랑 썩은 새우로 요리를 한 거야. 그렇게 더럽게 돈 벌고 싶냐? 진단서도 다 여기 있어. 식약처 사람들이 왔을 때 증거를 보고도 계속 발뺌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맞아, 그 어묵탕. 그거 버리기만 해봐. 그거 버리면 증거 소각. 아니지, 증거 인멸이야. 그날 총 6명의 손님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모두 어묵탕을 시키셨어요. 식약처 검사 결과
국물 전용 생수에서 분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고 식당 관리가 허술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사고 감정 보고서예요. 분말 살충제라. 식당 내부의 해충 관리는 전문 업체를 부르셨나요? 아니면 직접 하셨나요? 알바생에게 분말 살충제를 사오라고 하셨대요. 그때가 사건이 일어난 주 월요일이었어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분말 살충제는 대부분 무독성이에요. 강한 독성을 가진 가루약은 오히려 구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알바생이 독단적으로 결정했을 가능성과 잘못 사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알바생이 약을 뿌릴 때 생수에 섞여 들어갔다면 알바생의 실수로 인정될 겁니다. 분말 살충제는 사장님이 뿌리셨다고 했어요. 연세가 지긋하셔서 눈도 침침한데 손까지 떨리는 바람에 잘못 들어갔대요. 뿌릴 때는 몰랐는데 사건이 발생한 뒤에 자기 실수라고 확신하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네요. 할머니가 계셨을 때부터였으니까 아마 20여 년 정도 됐을 거예요. 맞아요. 많은 분이 미림시에 자리 잡고 잘 살고 계세요. 사실 저도 곧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달 미림 사범대학에서 전액 장학으로 다닐 수 있다는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우선 미림시에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 생각이에요. 저도 언제까지나 할아버지께 의지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사실 사고가 일어난 뒤에 할아버지께 후원받은 분들을 찾아서 도와달라고 해봤어요. 그나마 괜찮은 사람은 할아버지가 후원해주셨던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네티즌처럼 할아버지를 비난했어요.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어서 사고가 났다면서 제가 은혜 갚으라고 협박하러 찾아온 거라고. 저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누구나 나쁜 일엔 엮이고 싶어 하지 않으니 강요할 수는 없죠. 모두 완치되셨어요. 이건 병원 진단서예요. 이날 6명의 손님 모두 가게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자마자 계속 설사 증상이 있었다고 했지만 그 외에 다른 심각한 상황은 없었어요. 입원하신 분은 없었고 다음 날이 주말이었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도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자료로 1인당 5천만 원씩을 배상하라니 너무하잖아요. 식중독 배상금은 법적으로 산정 기준이 있어서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이 청구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노바다가 맛집 투어에서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 할아버지의 식당이 있는 곳이에요. 예전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할아버지를 찾아와서는 프리미엄 회원가입을 강요했어요. 하지만 회비는 너무 비쌌고 할아버지께서는 돈을 아껴서 학생들을 후원해야 했기 때문에 거절하셨어요. 노바다는 실적을 달성하지 못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자 할아버지를 원망했고 댓글 알바를 풀어 맛집 투어의 정식당에 악플로 도배하기 시작했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번 사고로 아마 신났을 거예요. 한마디로 노바다와 방 사장님 사이엔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거네요. 식당에서 난 사고로 노바다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냥 조사 과정일 뿐이에요. 이상한 행동이요? 갑자기 소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비싼 물건을 샀다던가, 갑자기 여유가 생겼다던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식당이 크진 않아서 할아버지가 직접 요리하시고 직원이라곤 종업원 1명에 알바생 1명뿐이에요. 사고가 있고 난 뒤에 그 두 직원은 자신들이 연루될까봐 무서웠는지 핑계를 대고 그만뒀어요. 전 미림시에 온 지 한 달 정도 됐고 아르바이트가 없을 때마다 가끔 가서 할아버지를 보살펴드리고 있어요. 제가 사건 관련해서 알고 있는 건 이 정도예요. 상황은 대충 알겠습니다. 하지만 직접 식당에 가서 증거를 찾아봐야겠군요. 그 전에 우선 위탁 대리 합의서를 작성해 주세요. 그런데 서리현 씨는 식당 소유자도 경영자도 아니기 때문에 식당을 대표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구나. 이 사건 맡으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당신한테 맡기도록 하죠.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저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제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생활비와 이번 달 알바비를 여기에 넣었어요. 할아버지가 저축하신 돈은 다 학생들 후원금으로 나갔을 거예요. 배상금도 물어야 하고 연세도 있으신 데다가 심장병까지 앓고 계셔서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으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변호사 비용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조금씩 갚아나가도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우리 변호사 사무소는 전문적인 사법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조건만 부합하면 변호사 수임료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요? 정말 감사드려요. 전에 할아버지가 걱정돼서 조사를 부탁드린 탐정도 한 분 계신데 그분도 돈 걱정은 말라고 하셨어요. 미림시엔 역시 좋은 분들이 많네요. 실례하겠습니다. 네, 식당은 상업지구에 있어요. 여기에서 가까워요. 그깟 메일 하나에 스승님을 배신한 걸 인정하다니. N2X, 전 이해할 수가 없으니 그렇게 알아두시죠. 우리 세 사람이 각자 다른 입장이니 공정함을 위해 새로운 사람과 조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적합한 사람을 찾게 되면 윤노아에게 심리평가를 부탁할 예정입니다.